안녕하세요. 저는 병, 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이꽃매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조선 여성의 수명과 삶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 사람은 대개 오래 살지 못했고 건강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일단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의 공급을 대부분 자국 내 농업에 의존했던 조선에서는 매년 계절적으로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자연 조건에 따라 수년마다 심하면 수년간에 걸쳐 흉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거둔 곡식을 다 먹고 난 이후라 먹을 것이 부족했던 늦봄 보릿고개에는 많은 사람이 먹는 양을 줄여야 했죠. 하늘의 비만으로는 농사를 짓는 생산 조건은 날씨와 자연재해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 부유한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기적으로 그리고 일정 주기 없이 영양불량에 시달렸지요. 먹는 식품의 양과 질이 떨어지면 건강은 나빠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남쪽 지역이냐 북쪽 지역이냐 등에 따라 가옥 구조와 온돌이 발달했어요. 또 마와 견 또는 면을 활용해 옷과 이부자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일교차와 연교차가 심해서 심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지내야 했습니다. 쥐나 파리, 모기, 이와 같은 건강에 위협이 되는 동물과 곤충도 일상을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상하수도 체계가 발달하지 않아 오염된 물을 마시기 일쑤였어요. 여러 가지 급성 감염병이 자주 그리고 대규모로 유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18, 19세기 조선 사람의 평균 수명은 23세였다고 합니다. 양반으로 한정할 경우 그보다 2살 많은 25세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인의 경우 족보에서 추정한 상위 계층의 평균 수명은 32세였습니다. 일본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36세로 산업혁명 이전의 잉글랜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해보면 조선 사람은 동북아시아권에서 결코 오래 사는 편이었다거나 건강한 편이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83.7세로 세계에서 6번째로 오래 사는 것에 비하면 너무 놀라운데요. 18, 19세기 조선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2, 3세기 후손이 2021년 남한에서 태어난 아기이니 유전적인 면은 거의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수명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영양과 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겠지요. 조선 사람의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영유아기의 높은 사망률이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무사히 성장하여 10대 후반 결혼할 나이가 될 정도까지 살아남는 비율은 양반 가문의 경우에도 약 절반이었습니다. 노비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그보다 못한 경우는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신뢰는 무수히 많습니다. 중종 때 승문원 판교를 지낸 이문건은 1535년에서 1567년까지 32년을 묵제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일기에 나오는 주인집 집안일을 하는 사환노비의 출산 기록 19회 중에 영유아기 사망이 11회라고 합니다. 정약용의 3녀 6남 중 2남 1녀만 성인기까지 생존했고 6명이 3세 이전에 사망했죠. 또한 규합총서를 지은 빙허각 이시의 4남 7녀 중에 8명이 어릴 때 사망하였습니다. 영유아기 사망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요 원인은 감염병이었습니다. 감염병은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 인생 전체에 걸쳐 주요 사망 원인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무수한 역병 유행, 그리고 이로 인한 대규모 사망에 관한 사례가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묵제일기에 나오는 총 129건의 사망 사례 중에 역병이 33건, 두창, 즉 스몰폭스가 16건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49건으로 129건의 사망의 40%에 달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탯줄 감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감염으로 사망하기 쉬웠죠. 또한 감염병이 유행하면 제일 먼저 희생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아이로 태어나 이런저런 질병과 사고를 이겨내고 살아남아 결혼을 할 정도로 자란 이유는 어땠을까요? 조선 후기
혼인 연령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보통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초혼 나이는 평균 17.5세였고 양반 여성의 경우 더 어린 15.8세였습니다. 배우자의 나이는 양반일수록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오늘날과 달리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짧았습니다. 2021년에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83.7세인데 남성은 80.4세, 여성은 86.8세로 여성이 6년이나 더 깁니다. 이렇게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긴 것은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장류의 기록을 남길 정도의 사대부가에서도 결혼한 여성의 약 절반이 50세 이전에 사망해 평균 수명은 45.3세였습니다. 58.1세인 남성 배우자보다 13년이나 짧았던 것입니다. 결혼 여성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남성보다 짧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관련 사망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 여성의 사망에 관한 분석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출산 및 그 후유증으로 사망 원인 2위인 감염병이 배에 달하였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의 원인을 살펴볼까요? 먼저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로 여성의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영양불량, 과로가 겹치면 건강이 악화되게 되죠. 또한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과 같은 임신에 의한 심각한 이상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사히 아기를 낳는다 해도 산후출혈과 감염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진 것은 임신과 출산이 안전해진 이유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여러 문헌과 풍속에서 아들 낳기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남아를 여아로 바꾸는 방법인 전남의녀법보다 여아를 남아로 바꾸는 방법인 전여의남법이 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을 보면 여자아기보다는 남자아기를 선호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태아의 성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도 여아를 남아로 바꾸는 것도 가능했을 리 없습니다. 초음파 등으로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서 둘째, 셋째로 갈수록 여아를 인공유산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처럼 여아라는 이유로 태아 때부터 생존 자체가 불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공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조절하지 않는 경우 출생할 때는 남아의 수가 여아보다 조금 많아서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는 남아가 질병이나 사고로 여아보다 조금 더 많이 사망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남자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조선의 문화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좋은 음식이나 돌봄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고 아플 때 돈을 들여 의원에게 보이고 약을 먹이는 적극적 행위도 남아보다는 적었을 것입니다. 여아로 태어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도 온갖 사고와 병치레, 두창이나 홍역 같은 급성 감염병을 이겨내고 자라 결혼까지 한다 해도 그 이후의 삶은 더욱 만만치 않았습니다.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조선 여성에게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혼인해서 첫 번째 출산까지는 보통 4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임신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 결혼해도 일정 기간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본가에서 떨어져 생활했던 풍습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반과 여성은 혼인한 이후 평균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 수가 평균 5명인 것은 혼인한 부부가 해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가임기를 마치기 전에 부부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4명 정도를 낳았고 여성이 가임기를 마칠 때까지 부부가 모두 살았을 경우에는 6,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양반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 수가 더 많아 8명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혼인할 정도까지 성장하는 자녀의 수는 대개 2명이나 3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살아있는 경우 자녀가 무사히 자라서 혼인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임기 이후까지 생존한 여성의 자녀 중
혼인할 때까지 생존한 수는 3.76명으로 일찍 사망한 여성의 생존 자녀 수 1.69명이 2.2배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 관한 여러 연구가 양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양반 여성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반이 아닌 경우, 특히 천민 여성은 임신 전이나 임신 중 영양 상태와 환경은 좋지 않은데 계속 일을 해야 해서 건강이 더 나빴을 것입니다. 출산 도중이나 출산 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의원을 부르거나 약제를 복용하기도 힘들었을 테고요. 그런 만큼 임신과 출산 관련 사망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여성의 삶, 특히 건강과 질병에 관해 알고 싶을 때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과거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남성, 그것도 문자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었던 남성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소중한 기록이 있지요. 인조 때 좌의정을 지낸 남이웅의 부인인 남평조씨 조외중이 1636년에서 1640년까지 쓴 병자일기는 작자와 연대가 분명한 최초의 여성 실기 문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세였던 남평조씨가 병자호란을 당해 식솔을 데리고 피난을 다니면서 쓴 이 일기에는 남편과 식솔, 친척과의 관계, 그리고 먼저 세상을 따는 자녀들에 대한 간곡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요. 1772년에 태어난 풍양조씨가 1792년에 저술한 자기록에는 15살에 결혼한 이후 시부모를 봉양하던 시절과 남편이 병에 걸려 투병한 생활이 적혀 있습니다. 풍양조씨는 결국 20세의 남편을 잃고 이후 20년을 청성 과부로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1670년경 안동 장씨 장계향이 쓴 음식 디미방은 가장 오래된 한글 조리서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이 쓴 조리서입니다. 당시 식문화와 함께 제사 모시기와 방문객 접대라는 봉제사 접빈객이 주요 역할이었던 양반과 여성에게 술과 음식 마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식재료의 보관과 이동에 제한이 컸던 전근대에 경상도 내륙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음식에 미친 영향도 잘 나타납니다. 1800년 사주당 이씨가 저술하고 1801년 아들인 유희가 언해한 태교신기는 임산부의 태교에 관한 가르침으로 조선 후기 양반과 여성의 높은 학문적 수준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기록의 정점은 규합총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합총서는 빙어각 이씨가 여성이 가정살림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1809년 한글로 남긴 것입니다. 크게 주사위, 봉임측, 산가락, 청랑결, 술수략 5개 분야로 구성했습니다. 주사위에는 주로 술과 음식 만들기, 봉임측에는 주로 길쌈과 옷 찢고 관리하기를 기록했지요. 산가락은 작물과 화초 기르기와 가축 키우기, 청랑결은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처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술수략에는 운을 좋게 하고 화를 피하는 갖가지 방법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여성의 일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폭넓게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 외에 한글이 여성의 문자로 정착되면서 쓰인 수많은 한글 편지를 통하여 조선 여성의 일상을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장모에게 쓴 한글 편지에는 그 집에 모여있는 손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손주를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는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여성이 쓴 것은 아니지만 조선 후기 무관인 노상추가 1763편에서 1829년까지 쓴 일기에서 노상추 일가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문관이 1535년에서 1567년까지 쓴 묵제일기에는 이문건 일가의 일상이 드러납니다. 특히 그가 유의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식솔과 인근의 여성들이 겪은 질병,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18세기 전반 의원으로 활동했던 이수기 역시만필에는 이수기가 경험한 다양한 환자 사례가 있고 그중 거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등의 풍속화와 여러 민화에 그려진 여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조선 여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선 당시 여성의 삶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